네, 오늘 EC577 마지막 시간이고 34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리뷰를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했냐면은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 상에서 그 셔넌의 바운드와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bit error vs bit energy per noise density 커브에서 셔넌의 바운드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채널 코딩과 레이트 디스토션 디어렘을 결합해서 했었어요.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 소스를 먼저 라시 컴프레션을 한 다음에 가우시안 코드북을 쓰는 이것이 왜 옵티멀하다 그랬죠? 그냥 뭐 서브옵티멀 하잖아요. 어페런틀리는. 지난번에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 디어렘 위드 디스토션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옵티멀한 방법이다라고 증명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종의 여러 가지 이렇게 조인트 소스 채널 코딩 스킴스 위드 디스토션이 있어요. 디스토션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옵티멀한 게 있어요. 여기 옵티멀 스킴스. 좀 크게 그릴까요?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디스토션은 bit error rate를 non-zero로 허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옵티멀한 솔루션들이 있겠죠? 옵티멀 스킴스. 옵티멀한 스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separate source channel coding schemes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인트는 separate를 포함하죠, 그렇죠? 특별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솔루션. 알겠어요? 그래서 이 separate coding scheme은 어때요? 언뜻 생각하면 채널 그러니까 소스에서 뭐 옵티멀하게 하고 채널에서 서브옵티멀하게 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중에 하나는 뭐예요? 로시 소스 코딩 플러스 로스리스 채널 코딩 인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이게 유니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게 유니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보고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알겠어요? 근데 다른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이거는 한번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리니어 모듈레이션을 해요. 그럼 우리 보통 스퀘어 루트 나이키스트 펄스를 쓰죠. 특히 이제 스퀘어 루트 싱크 펄스를 써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레이트 옵티멀하죠. 왜냐하면 액세스 밴드위스를 허용하면 어때요? 그만큼 손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니어 모듈레이션을 하면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소스를 라시하게 컴프레션하고 옵티멀 가우시안 코드북을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리니어 모듈레이션을 하는데 네거티브 액세스 밴드위스를 써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정해냈어요. faster than Nyquist transmission scheme이라고 해요. 또는 modulation.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겉보기에는 ISI가 생기죠.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스는 로스리스로 하고요. 그렇죠? 옵티멀하게 디코딩을 해요. 코드를 걸고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면 여전히 옵티멀하게 어치브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한 번쯤은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FTN이라고 해요. Faster than Nyquist. Faster than Nyquist. 어떤 사람은 뭐 Super Nyquist. 트랜스미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랑 연구가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던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래서 막 따로따로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래요. 제가 ISIT라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막 누가 열심히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명함을 줬어요. 제 논문을 찾아보면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해서 다 풀어놨다. 이렇게.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모듈레이션 코딩이에요. 모듈레이션 코딩.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증명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프랙티컬한 코딩 스킴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 센서라든가 이런 데서는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쪽을 모듈레이션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한 게 뭐예요? 바이폴라 시그널링이잖아요. 그런데 대신 어떻게 하냐면 밴드위스를 확 이렇게 필터링을 해버려요. 아날로그로. 그러면 특별히 처리할 건 없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땐 TTL 같은 거 쓰면은 렉탱귤러로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밴드위스를 어때요? 확 줄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대신에 디코더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는 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비싸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코딩을 옵티멀하게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게 유니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Joint Source Channel Coding Scheme with Distortion 인 방법이 소스에서 라시 컴프레션을 하고 옵티멀 채널 코딩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시 소스 코딩을 안 하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FTN 방법이라는 거예요. Faster than Nyquist Transmission. 물론 Faster than Nyquist로 한다고 모조리 되는 게 아니라 Faster than Nyquist에서 옵티멀한 어떤 코드를 걸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튼 요 그림을 그래서 일단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퀘이션들을 쭉 써봅시다.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식은 뭐냐면, 가장 기본되는 식은 우리가 했던 C equals W log 2 base 1 플러스 P over N not W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되는 식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게 단위가 그래서 bits per second죠. 이 식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W는 뭐라고요? 리얼로 패스밴드에서 밴드위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P는 뭐라고요? 인풋 시그널의 파워. N0은 one-sided power spectral density.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스를 줄 거예요. 그렇죠? 비데라 레이트를. 그러면 그때의, 그 전에 이게 P와 또 이제, EB랑 C를 연결하는 식이 이거죠. 이거는 보면 뭐예요? 이게 bit energy per noise density, bit energy, 그러니까 energy per bit죠. 그 다음에 이거는 bit per second고, 이게 곱하면 파워가 되죠. 유닛이. 그래서 P equals EBC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C tilde라는 걸 정의를 해요. C tilde는 어때요? 소스에서 이제 라시 컴프레션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C 값보다 우리가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보다 작은 값으로 나눠준 게 C랑 아니죠. 지금 무슨 이게 거꾸로죠. 그러니까 C에다가 그렇죠? 네. 1보다 작은 값으로 나눠준 게 큰일이에요. 이제 그럼 C 값보다 커진 이 값이 C tilde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스에서 압축하기 전에 에너지는 압축한 다음에 에너지에다가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이거는 간단하게 하면 어떻다고 했어요? 제가 3비트 들어가서
두 비트가 되도록 로스티 컴프레션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이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EBC고 이쪽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EB tilde, C tilde라고 했죠.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C tilde는 요거 2개 보낼 때 3개 보내니까 C tilde가 C보다 커져야 되고, 그렇죠? 또 여기는 빛 에너지가 요만큼인데 3개로 나눠 가지니까 줄어들어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식 2개를 만들어내면 먼저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에 그려야 될 셰넌의 바운드죠. 셰넌 바운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대입을 하고 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수가 나오죠.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하죠. 따라해보세요. implicit function. 네,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implicit function of EB tilde of N 낫을 구하는 거예요. 뭐를? C tilde of W를. 근데 거꾸로밖에 안 나타나지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걸 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2의 C tilde over W 1 HB의 PB 마이너스 1 C tilde over W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빛 에러 레이트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의 인버스 펑션이 필요하고 1 마이너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외식을 보면 여기에 원래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제로 dB고 또한 레이트는 1이고 그 다음에 2, 4, 8 이렇게 하고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는 여기서 마이너스 1.59 dB 즉 내추럴 로그 2의 를 dB로 나타낸 거죠. 10 로그 10 베이스 한 다음에 내추럴 로그 2죠.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1.59쯤 되거든요.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어프락시메이션이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테라를 허용하면 셰넌의 리미트가 물러나죠. 그래서 이거는 눈치상으로 로그 2의 1 HB PB를 로그로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더 작은 값이 되죠. 이게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위로 시프트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PB는 0, 여기는 PB는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끊어가지고 퍼포먼스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스펙트럴 이피션시 플레인 상에 제대로 찍힌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항상 어떤 점근선이 생겨요. 다시 그릴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1.59가 되고 이건 뭐냐면 에러가 없을 때, 그렇죠? 에러가 없을 때는 비데라 레이트 퍼 노이즈 덴서티 EB 오버 N 낫이 요것보다 더 작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에러가 있으면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에러가 있으면.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각각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가 R tilde over W 값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0으로 갈 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갔거든요. 결국은 점수가 약간 이상해서 간격이 벌어진 것 같지만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R tilde over W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항상 그냥 워터폴이 아니라 이렇게 바운드가 있어요. 파이나이트한 R tilde of W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운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값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떨어져요. 알겠어요? 주의할 건 뭐예요, 이게? 가우시안 코드북을 쓰고 있죠. 그렇죠? 가정이. 옵티말한 거예요. 옵티말한 소스 채널 코딩 위드 디스토션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R tilde of W를 안 쓸 때가 있다고 했죠. 그때는 또 어떤 게 성립을 해요? 우리가 또 로어케이스 r이라는 거를 이제 정리해서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k over n 그래서 bits per channel use죠. 쓰고 그 다음에 R tilde는 이제 에러를 허용할 텐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뭐냐면 C tilde of W는 2R tilde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정 모르겠으면. 그래서 앞에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펙트럴 이피션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데라 레이트 구하는 데서만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데라 레이트는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의 인버스 펑션에 1 마이너스는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2R tilde가 되고 요거 2 베이스 1 플러스 2EB tilde over n 낫의 R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껏 그림을 그리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모듈레이션에 리스트릭션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BPSK 컨스텔레이션을 쓰기로 했다고 합시다. BPSK 컨스텔레이션만 쓰기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뭐 R이라는 걸 썼는데 여러분이 뭐 헷갈릴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그림부터 시작할까요? 리얼 채널이에요 지금 다. Z를 Y, X로 합시다. X and Y로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IID이고 제로민 가우시안 시그마 스퀘어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P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채널의 커패서티를 이제 이걸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메모리스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커패서티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구해진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미니마이즈하고 할 게 없죠. 그냥 주어지죠.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면 이게 바로 채널을 한번 뉴스할 때마다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가 돼버리죠. 이 값은 에라 리스일 때는 항상 1 이하죠. 이거 작죠. 사실은 이게 파지티브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할 때 적분을 해야 돼요.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y의 덴서티가 2분의 1에 어때요? 가우시안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자체를 그냥 덴서티 펑션으로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이너스 P라고 합시다. 어떻게 쓰면은 이걸 안 들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든 이상한 것 같은데. 네. 그림을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되죠? 디퍼런셜 엔트로피는 이렇게 되죠. expected value of log 1 over density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로즈드 폼이 없어요. 전투 폼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로그 안에 2분의 1 그다음에 쉬프트된 가우시안 두 개가 더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나눠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딱 뭉치상 뭐예요? 요거는 뭐와 뭐의 함수로만 나오죠? 네, P 오버 시그마 스퀘어의 함수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지난번에 뭐 R에 P 오버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채널을 한 번 사용할 때고, 그 다음에 이걸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이제 확장을 해야죠. 컨티뉴어스 타임 베이스밴드, 리얼 베이스밴드로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C는 2W, 그 다음에 R에 P 오버 시그마 스퀘어가 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은 다 똑같죠. 그렇죠? 시그마 스퀘어는 NW고, 처음부터 여기서 씁시다. 컨티뉴어스 타임이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여기서 비데라 레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갔다. 잠깐만요. 또 바이너리 심볼의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인 1 마이너스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 이벨리에이티드 비데라를 도입하고, 여기는 똑같이 되죠. 이렇게 돼서 뭐 그 다음에는 그냥 쭉쭉쭉 고치면 되죠. 그래서 비데라 레이트는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의 인버스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R을 나누죠. 2R에 2B tilde over N나 C tilde over W 나누기 C tilde over W 이렇게 되고, 이거를 굳이 이제 또 이렇게 또 바꾸면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의 인버스 펑션에 이때는 이제 2가 없어지죠. R tilde에 R B tilde 2EB over and not R tild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PSK일 때 비데라 레이트를 넌제로로 허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얘기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이게 그래서 P 오버 시그마 스퀘어를 DB로 나타냈을 때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에요. 뭐 맥시마이즈하고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딱 주어지죠. 말했듯이 옵티말한 거는 2분의 1, 2분의 1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스퀘어 루트 P가 2분의 1,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P가 2분의 1. 그다음에 IID하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돼요. 예.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SNR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1비트를 넘지 않죠. 예.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두 개라고 했어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요. 이게 조금 전에 말한 R tilde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R tilde가 여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레이트를 무한히 작게 하는 거죠. 그래서 채널 리미트, 일반적인 채널 리미트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59 dB예요. 실선은 가우시안 코드북 쓰고 할 때고,
브로큰 라인이죠. 대시트 라인이라고 그러죠. 대시트 라인. 우리가 버스 3-5번 그러잖아요. 그 대시예요. 대시. 다시가. 대시트 라인인데 대시트 라인은 BPSK로 한정했을 텐데 BPSK로도 레이트를 점점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일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extremely low rate에서 BPSK 모듈레이션이 옵티멀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슬로우하고 보내는데 무슨 16QM을 씁시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하는. 물론 프랙티컬하게는 유용할 수 있죠. 근데 인포메이션 디어레티컬하게는 얻는 게인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레이트를 조금씩 올려요. 여전히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요. 레이트를 올리면 어때요? 이제 요 옵티멀일 때랑 BPSK일 때랑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레이트가 1에 가까워지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이 옵티멀일 때는 1이라도 뭐 상관없고 아까 말했듯이 1보다 큰 값들이 나와도 어때요? 이게 이렇게 어떤 어퍼 바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에심토티컬하게 이대로 레이트가 제로로 가요. 그런데 BPSK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네. BPSK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소스에서 컴프레션을 많이 하고 알겠어요? 소스에서 컴프레션을 많이 하고 생각 코드는 가우시안 코드 북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 R틸드라고 합시다. R틸드를 이제 점점 키워서 1로 보낸다고 하세요. R틸드를 무슨 뜻인지 알죠? 채널 한 번 쓸 때 한 비트 보내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가우시안 Q 펑션 있잖아요. 7dB에서 약 10의 마이너스 3승 되는 거 여기로 굉장히 가까이 가요. 그런데 다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몰라요. 여기 그림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R틸드가 이렇게 제로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제로로 해서 점근선을 하면 당연히 이게 BPSK일 때예요. 다 BPSK. 알겠어요? 지금 컨스텔레이션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모듈레이션을 얘기하는 이게 라시 플러스 가우시안 이런 건데 요게 R틸드가 1로 갈 때 알겠어요? 어떤 선에 수렴을 하는데 해보면 놀랍게도 이게 EB of N not in dB고 이게 Q of 스퀘어 다시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간격이 조금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언코디드 BPSK를 채널 한 번 사용할 때 한 비트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트는 1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 R틸드가 1이에요. Q 펑션이 나오잖아요. 우리 뭐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옵티멀 컴프레션을 하고 옵티멀 채널 코딩을 쓰면 그것보다 약간 더 잘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거는 이제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 아니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때 라시 컴프레션을 하고 가우시안 코드 북을 쓸 때 1보다 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어디에도 안 나와요. 책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근데 해보면 에라플로우가 생겨요. 에라플로우. 알겠어요? 에라플로우가 생겨요. R틸드가 1보다 크면. 그래서 레이트를 높이면 이게 점점 에라플로우가 높아져요. 물론 1보다 약간 크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돼요. 에라플로우가 생겨요. 알겠어요? 그래서 좀 놀랍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것을 경계로 1보다 작으면 작은 파이나이트 값이면 어떤 EB of N not을 리미트로 해서 그렇죠? 이 비데라 커브가 이렇게 워터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고 1보다 크면 이쪽으로 에러플로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라시 컴프레션을 하고 가우시안 코드를 쓸 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요 리전에서 아까 말한 faster than lightest transmission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그림 자체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알겠어요? 요 그림 자체는. 이 그림을 기억할 때는 반드시 요 말을 기억해야 돼요. 라시 컴프레션을 하고, 알겠어요? 라시 컴프레션을 하고 가우시안 코드북을 써서 채널에서는 에러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가 나타난다는 것일 뿐이지, 이것이 요 리전에서도 옵티멀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보면 맞아요.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보면 맞는데 웨이브 폼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이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게 여기까지고, 오늘 할 거는 이제 그러면 BPSK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링이 아니라 일반적인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예를 들면 4PAM, 6PAM, 8PAM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QAM. 예를 들면 QPSK, 16QAM, 32QAM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PAM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걸 할 텐데,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했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변조죠, 변조. 원래 오리지널하게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캐리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톤 시그널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신호를 싣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거 얘기할 때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의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게 모듈레이션 아니에요. 그렇죠?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쓰는 컨스텔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심볼이, 알겠어요? 채널이 이렇게 있을 때 AWGN에서 요 X로 들어가는 심볼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PSK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4PAM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A를 쓴 이유는 스퀘어 루트 P를 안 쓰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AC라 그러면 또 8개를 이렇게 유니폼하게 놓으면 되고, 간격을 똑같게.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의할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 X로 들어가는 녀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생각하면 파워죠. 파워를 이제 일정하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웨이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이게 유니폼이고 4분의 1씩 나올 때랑 유니폼이 아니고, 즉 예를 들면 이거는 얘들은 어떻게 돼요?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이게 에버리지 파워가 P가 되게 하려면 A 값이 또 달라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요게 P 이하가 되게 하고 얘는 이렇게 제로 시그마 스퀘어로 놓고 P 오버 시그마 스퀘어를 픽스하고 구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도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말했지만 요 웨이트를 달리할 수 있죠. 그런데 먼저 해볼 건 뭐냐면 유니폼, 알겠어요?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 다음에 말했지만 채널 인풋의 파워가 P가 되고
노이즈가 가우시안 제로민 시그마 스퀘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픽스하고 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때요?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다 정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2PAM,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2PAM, 4PAM, 뭐 8PAM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러 year answer인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2PAM일 때도 그렇지만 4나 H나 어때요? 가우시안 믹스처들이 되죠. YA 디스트리뷰션들이, 채널 아웃풋들이. 자, 요 용어가 중요해요. 가우시안 믹스처. 뭐냐면 density 펑션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density 펑션이 여러 개의 가우시안, 파이나이트 개죠 주로. 파이나이트 개의 가우시안의 믹스 웨이티드 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우시안 믹스처들로 되기 때문에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할 때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 뉴메리컬하게 아까 요거 2PAM 하듯이 다 계산을 하면은 오늘도 디펜스 할 때 이 축이 P 오버 시그마 스퀘어다 제가 막 주장을 해가지고 학생이 괴로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P 오버 시그마 스퀘어로 안 하고 그냥 ES 오버 NS를 쓰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쓰겠어요. 네, 그래서 P 오버 시그마 스퀘어로 하겠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간단히 알 수 있잖아요. 디스크리트 타임 채널이고 리얼 채널이고 인풋 에버리지 파워가 P고 애더티브 가우시안 노이즈 제로민 가우시안의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고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뭐 오해가 없죠 전혀.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2PAM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PAM일 때 아까 그렸죠 제가 기억납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세츄레이트 되죠. 왜냐하면 한 비트 이상 보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4PAM은 뭐예요? 한 번에 4개의 퍼터너리 심벌을 보내니까 로그 2 베이스 4 하면 2비트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4PM을 쓰면 채널 한 번 보내서 2비트 이상은 못 보내요. 물론 에러 없을 때예요 지금. 에러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쪽으로 접근하겠죠. 근데 해보면 여기서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가 뭐 이렇게 돼요.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다시 그릴게요. 밑에 걸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그림을 좀 섬세하게 안 그리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컨스텔레이션의 좀 오더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자꾸 올려요. 그러면 어때요? 점점 이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세츄레이트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옵티말일 때, 가우시안 인풋일 때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겠죠.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맞아요? 가우시안일 때가 옵티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제 아무리 점근선을 그려도 이것도 그림이 조금 이상하다. 잠깐만요. 네. 해보면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이 차이가 왜 생기나 알아봤더니 결국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가정이 뭐였어요? 가정이 이거죠. 그렇죠? 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가우시안이 옵티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올려도 컨스텔레이션을 유니폼하게 만들면은 가우시안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100만 개, 1000만 개, 2 to the 100만 의리를 써요. 그래도 유니폼한 가우시안으로 못 만들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가운데 있는 놈은 많이 나오고 밖에 있는 놈은 적게 나오게 하자. 그럼 뭐가 옵티멀 할까 해서 연구를 했어요. 한 가지 방법은 아까 제가 왜
4pm 얘기하면서 뭐야? 8분의 1, 3분의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했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파스칼의 트라이앵글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1, 3, 3, 1. 네. 그런 식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옵티말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옵티말이 아니고 무한대로 가면은 옵티말한데 뭐 파이나이트한 범위 내에서는 그게 옵티말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저런 연구를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컨스텔레이션도 간격도 유니폼하게 안 하고 웨이트도 유니폼하게 안 하고 하면서 이렇게 모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4pm인데 유니폼하게 안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 3a도 아니고 확률도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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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아니게 컨스텔레이션이 나오게 해서 요 게인을 올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쉐이핑 게인이라고 해요. 근데 딱 봐요 벌써 쉐이핑 게인 크겠어요 작겠어요? 별로 안 커요. 물론 옵티멀하게 한다는 가정하에 옵티멀이랑 비교하면 근데 그래도 좀 할만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이걸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터보 코드가 나올 때쯤 돼서 그 당시에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최고봉이던 몇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에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느냐를 했는데 그때 문제는 그 사람들이 터보 코드 일을 잘 못했어요. 요즘 혁명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쉐이핑 게인 정도인데 별로 대학원생들한테 리서치로는 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서지오 버듀가 해요. 알겠어요? 뭐 LDPC 코드나 이런 니어 셔넌 커패서티 어치빙 코드를 연구하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참 그때 써놓은 걸 보면은 웃긴데, 그러니까 대가도 이 시대가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걸 몰랐던 저를 이제 변명했죠. 저도 대가도 모르는데 나도 몰랐다 이러면서.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리얼일 때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일 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컴플렉스일 때.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해요. 리얼인 거랑 컴플렉스인 거랑 비교하려면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컴플렉스는 채널이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페어하게 비교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페어하게 비교하려면.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유도하고, 그렇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가지고 신호 처리하는 걸 생각해야죠. 그래야 페어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러면 QAM인데 QAM Constellations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냥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써요.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X가 컴플렉스예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컴플렉스 가우시안인데 서큘러예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시그마 스퀘어로 둬요. 그 다음에 X는 이제 컴플렉스니까 절대값 기호지만 이게 모듈이라고 하죠. 컴플렉스 넘버에 매그니튜드에 해당하죠. 매그니튜드 스퀘어 B 이하. 뭐 이렇게 쓰면서 사람들이 뭐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이런 패럴렐 가우시안 채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리얼이죠. 컴플렉스고. 할까요? 컴플렉스 이렇게 되고 리얼 다 리얼이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싹 바꾸면 어떻게 돼요? 파워 컨스트레인트를. 엄밀하게는 크로스텀도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쓸까요? 다시. 요걸 가지고 하면 크로스텀은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컴플렉스 넘버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는 리얼 제곱 더하기 컴플렉스 제곱이니까 그냥 씁시다. 리얼 제곱 더하기 이미지너리 제곱. 그러니까 파워의 합이 그렇죠? 파워의 합이 P 이하고 베리언스는 절반씩 나눠 가져야죠. 그렇죠?
이게 페어해요, 이게? 이거랑 아까 어때요? 한 번만 쓰면서 파워가 P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인 거랑 그냥 막 비교해도 되나요?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 QM을 쓸 때는 또 이렇게 해서 요 P 오버 시그마 스퀘어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제는 컨스텔레이션이 주의할 게 뭐냐면 BPSK는 어때요? 컴플렉스인데 여기 찍히는 거예요. 2분의 1씩. 잘 봐요. 이미지너리 쪽에는 안 찍히고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QPSK죠. QAM이라고 쓸까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게 스퀘어 루트 P겠죠. 그러면 어때요? 파워가 P가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유니폼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QAM은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으로 확장하고 여기 이렇게 하는데 이 16개가 다 equal probability를 갖도록 먼저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파워 계산을 해야 되는데 파워 계산할 때 이게 몇 개의 티어가 나와요. 같은 레이디어스를 갖는 게 몇 그룹이 나오죠? 이 16개를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제일 작은 거 이렇게 4개가 묶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4 8개가 또 이렇게 묶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4개가 묶이고 이걸 잘 가지고 뭐 거리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죠. 뭐 시험에 잘 내죠. 학부 시험에. 그렇죠? 요 첫 번째가 캐피탈 A일 때 애들이 16분의 10 확률이면 파워가 얼마냐 뭐 이런 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실수하라는 거죠. 실수. 예. 시간만 있으면 아무도 안 틀리는 거를 막 시간 조금 주고 틀리라고 하는 거는 대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들한테.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인풋 디스트리뷰션이 딱 픽스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하고 자시고가 없잖아요. 그냥 계산해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리얼 랜덤 베리어블의 디퍼런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걸 배웠죠. 컴플렉스일 때는 어떻게 해요? 컴플렉스일 때는 어떻게 하죠? 네, 컴플렉스일 때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냥 2x1 벡터 랜덤 벡터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랑 디퍼런셜 엔트로피랑 계산하면 되죠. 왜냐하면 리얼, 이미지너리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나요? 네. 이제 일종의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랜덤 벡터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러면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쓰는 거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계산은 어떻게 해요? 계산은 어떻게 하죠? 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거. 식을 써봐요. 식을. expected value of log 어떻게 되죠? 룰대로 하면 4개의 조인트 덴서티와 2개씩 마지널 덴서티 곱.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랑 이렇게 하면 되고, 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언뜻 보면 이제 4디멘셔널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y 언더스코어라고 해도 되죠. 이게 컴플렉스 넘버로 봐도 되고 y 벡터로 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결국은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2디멘셔널 적분이고, 얘는 어때요? 인디펜던트 가우시안 두 개인 거죠. 왜냐하면 x 주고 나면 노이즈밖에 안 남고, 노이즈는 리얼 이미지너리가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베리언스가 2분의 1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2분의 1 로그 2파이 2분의 시그마 스퀘어가 두 개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x를 주고 나면 노이즈 벡터의 디퍼런셜 엔트로피인데, 그거는 리얼 이미지너리가 각각 두 개 있는 거니까 인디펜던트 하면 합이죠. 그래서 2 곱하기고 가우시안인데 이제는 2분의 시그마 스퀘어잖아요. 아까. 그래서 2분의 1 로그 2파이에 2분의 시그마 스퀘어. 그래서 또 그냥 누메리컬하게 또 하는 거예요. 누메리컬하게. 그래서 이쪽을 또 흥미롭게도 이쪽도 p 오버 시그마 스퀘어로 db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해요. 1, 2, 3 해가지고 되는데, 이번에는 4까지 합시다. 왜냐하면 16이 2의 4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BPSK, QPSK, 16QA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점근선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점근선에 갭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갭을 메우는 활동은, 갭을 메우면서 생기는 게인을 쉐이핑 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스텔레이션도 디폼을 하고 나오는 확률도 유니폼하지 않게 만드는 거.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버듀 그룹에 최근에 박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네. 그게 어떤 흥미로운 새로운 모듈레이션 코딩 기법으로 귀결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흥미로운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때요? 디스크리트 타임이죠, 그렇죠? 그럼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그래서 QAM in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 전에 PAM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AWGN 채널에서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밴드위스 W가 주어지면, 이게 W죠.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베이스밴드에서 밴드위스 W가 주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봤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요 베이스밴드를 어때요? Discrete Time AWGN 채널로 바꾸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리얼 인풋 파워가 P이고, 리얼 지로미엔 애더티브 가우시안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N0W가 됐고, 그런 채널을 2W 채널스 per second 쓸 수 있어서 결국 어때요? C equals W 로그 1 플러스 P 오버 N0W가 됐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요 컴플렉스 시그널을 그대로 두고, 그렇죠? 이 컴플렉스 엔벨로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컴플렉스 엔벨로프 가지고. 컴플렉스 시그널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운 컨버전을 해가지고 다운 컨버전 믹서를 써서 센터 프리퀀시를 쭉 내려서 센터 프리퀀시를 2분의 W로 바꾼 효과가 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전히 리얼 시그널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채널은 뭐랑 같아요? 컴플렉스 채널일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채널에 여전히 파워는 P를 쓰고, 그렇잖아요? 노이즈는 스펙트럴 덴서티가 N not over 2고, 이 채널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Y of T면, 그럼 명백히 이제 밴드 패스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컴플렉스 베이스밴드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컴플렉스 베이스밴드라는 얘기는 채널이, 주의를 하세요. 얘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2분의 W예요. 그렇죠?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필터예요. 컴플렉스 인, 컴플렉스 아웃 채널이에요.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모르면 여러분이 이제 아주 괴로워요. K는 계속 1이고 1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컴플렉스 엔벨로프니까 Y sub L of T라고 씁시다. 그럼 여기는 뭐 어떻게 써야죠, 여기는?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그냥 XL of T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of T equals real part of XL. XL이 컴플렉스 엔벨로프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여기에 XL of T인가요? 우리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랜덤 프로세스로 하지 말고 시그널로 합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들이 다 밴드 패스 시그널,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X of T는 리얼 파트의 XL of T e to the J 2pi FCT고 H of T는 리얼 파트의 HL of T의 H의 컴플렉스 엔벨로프죠. H of T의 e to the J 2pi FCT고 Y of T는 그러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니까 얘가 센터 프리퀀시가 FC고 FC면 얘도 FC인 밴드 패스 시그널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리얼의 YL of T의 e to the J 2pi FCT라고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정해요. 주의할 건 뭐냐면 어떤 책들은 여기다 스퀘어 루트 2를 붙여서 컴플렉스 엔벨로프 정의하거든요. 그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컴플렉스 엔벨로프. 알겠어요? 저는 이 정의를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러면 컴플렉스 엔벨로프 사이들의 관계는 컴플렉스 엔벨로프들을 컨볼루션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기서 2분의 1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핵심이 요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여기서? 대략 난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컴플렉스 엔벨로프를 잘 안 써요. 안 쓰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일단 또 뭐 해설 쓸까요? 이렇게 씁시다. 네. 그리고 여기서 노이즈를 이렇게 잡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가우시안인데 컴플렉스 가우시안이고 이렇게 한다고 물론 그런 거 아니에요. 컴플렉스 가우시안이고 리얼과 이미지너리가 인디펜던트하고
리얼의 파워 two-sided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n0 over 2, 이미지너리의 two-sided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n0 over 2, 그래서 둘 다 더해서 n0인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의 파워는 어떻게 되죠? 얘의 파워는? 예, 이때는 예, 이렇게 돼요. 사실은 여기를 P로 계속 두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채널의 커패서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샘플링을 레이트 얼마로 해야 되죠? 밴드위스가 2분의 W니까 W로 해야죠. 그렇죠? 네. W마다 채널이 몇 개 생겨요, 근데? 리얼, 이미지너리로 나눠서 보면 2개가 생기죠. 알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샘플링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y hat n이 될 텐데 W complex channels per sec죠. 그렇죠? 이렇게 쓰줍시다. 그러니까 W complex channel uses per sec예요. 그런데 이게 어때요? 컴플렉스 채널은 두 개의 리얼 채널로 돼 있죠. 두 개의 리얼 채널은 어떻게 생겼어요, 각각? 이것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IID고 여기가 주의해요. 여기가 주의해야 돼요. 여기가 파워가 베리언스가 얼마일 것 같아요? 베리언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어때요? 적분하면 되죠. 근데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2분의 n-로 그대로인데 서포터 줄어들었죠. W로. 그래서 이게 2분의 n-W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패럴렐 채널이죠. 파워는 어떻게 돼요? 여기 파워랑 여기 파워 합쳐서 P죠, 여전히. 맞아요? 그렇잖아요. 합쳐서 P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워터 필링을 해야죠. 패럴렐 채널이니까. 똑같은 채널이면 파워를 똑같이 나눠야죠. 워터 필링. 그럼 여기 2분의 P, 2분의 P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채널 한번 쓸 때 커패서티는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자 인풋 파워 2분의 P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 n-W 디바이드 바이 2 하니까 뭐야 2분의 1 로그 1 플러스 P 오버 n-W 똑같네.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합치면 로그 1 플러스 P 오버 n-W예요. 그런데 이 채널은 어때요? 이렇게 한 게 W개가 나오죠. 1초에. 그래서 또 계산해보면 커패서티는 똑같이 나와요. W 로그 1 플러스 P 오버 n-W.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똑같잖아요. 말했잖아요. 다르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리얼 베이스밴드로 낮춰가지고 다운 컨버터를 써서 하나, 패스밴드로 하나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워도 똑같고 밴드위스도 똑같고 스펙트럴 덴시티도 똑같은데 컴플렉스 시그널링 한다고 개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 자체는 똑같아요. 나오는 메커니즘이 약간 다른 거예요. 워터 필링 개념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컴플렉스로 할 때는, 알겠어요? 컴플렉스로 할 때는 만약 리얼 이미지너리 더해서 합을 P로 잡는다면은, 알겠어요? P로 잡는다면은 베리언스를 N.W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각각을. 안 돼요. 2분의 N.W로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바꿀 때 어때요? W를 곱하라는 거예요. 2W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바꿔야만 빼야 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야만. 물론 어느 경우든 P를 EB times C로 하는 건 똑같아요. 이건 달라질 바가 없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슴속에 품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네요. 잠깐만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그럼 아까 QAM 컨스텔레이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컴플렉스 채널인데 얘를 P 이하로 하고 얘를 서큘러 컴플렉스 가우시안 위드 베리언스 시그마 스퀘어로 하고 얘를 Y라고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이때 시그마 스퀘어는 이제 뭐로 잡아야 돼요? 시그마 스퀘어는 여전히 N.W죠. 맞습니까? 네. 주의할 건 뭐예요? 이게 리얼의 2분의 시그마 스퀘어, 이미지너리 2분의 시그마 스퀘어의 베리언스니까 요거 반씩 나눠서 생각해야죠. 여기서 2디멘셔널 접근을 하려면 리얼로 바꿔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주의하라는 거고,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바꿀 때 W 곱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제대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코드북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조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AWGN 채널에서 Discrete Time AWGN 채널 할 때 나오죠. 그렇죠? Continuous Time은 이걸 확장한 거니까 샘플링 디어렘을 써서 Discrete Time AWGN 채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걸 했었어요. 이런 채널에서 옵티멀 인풋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우시안, IID 가우시안, 베리언스가 P인. 그러니까 옵티멀 인풋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래서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옵티멀 코드 워드, 그렇죠? 채널로 들어가는 코드 워드들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채널인지 뭔지 모르고 얘만 관찰하고 있으면 IID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처럼 보인다는 거죠. 파워가 P고. 맞아요? 놀랍게도 그 디스트리뷰션은 시그마 스퀘어 관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실제로 정말 코드를 만든다면 어때요? 코드 레이트가 시그마 스퀘어에 따라 다른 걸 해야죠.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두 개의 채널이 있어요, 서로 다른. 그런데 언뜻 보면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채널이 좋은 채널이죠? 시그마 1 스퀘어가 시그마 2 스퀘어보다 작으면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네, 이게 좋죠. 그렇죠? 덜 노이지하잖아요. 그렇죠? less noisy, 더 better, 그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커패서티는 얼마예요? C1은? P는 똑같으니까 P1이 아니죠. 여기는
이렇게 돼서 당연히 C1이 C2보다 크죠. 네, 그렇잖아요. 로가리즘 펑션이 모노톤 인크리싱이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 커패서티를 어치브하는, 그렇죠? 이 채널의 커패서티를 어치브하는 가우시안 코드북을 C1이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널의 커패서티를 어치브하는 가우시안 코드북을 C2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괴상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만약에 what if you use C2 for channel, C1 for channel 2. 그 다음에 또 C2 for channel 1.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어떤 가우시안 코드북 가게를 열었어요. 물론 그런 건 없죠. 가상의 세계예요, 그렇죠? 네, 가우시안 코드북 가게를 열었더니 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C1이라는 채널을 쓰는데 거기서 제일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가우시안 코드북을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점원이에요. 뭘 내줘야 돼요? C1을 내줘야 돼요? C2를 내줘야 돼요? C1을 내줘야죠, 그렇죠? 제가 가우시안 채널 C1이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여러분이 C2를 내줬어요. 헷갈려가지고. 제가 갖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C2를 써서 전송을 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론 C2를 사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C2를 사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본래는 인코더랑 디코더 페어를 사가야죠.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가정은 뭐냐면 내가 인코더를 사가고 디코더는 옵티멀 코드를 써요. 여기 맞춰서 어쨌든 간에 여기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또는 그냥 옵티멀 코드를 쓴다고 스피어 패킹 아규먼트 있죠. 스피어 패킹 아규먼트를 써서 생각해보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꽉 채워넣을 수 있는데 덜 채워넣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면은 이 오브저베이션 스페이스가 채널을 n번 쓸 때 그전 같으면 엡실론 티피컬 셋을 어때요? 그 레이트에 맞춰서 이런 걸로 딱 패킹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이만하니까 턱 쳐놨는데 문제는 그래서 가운데 거 가지고 이제 요거 가지고 디코딩을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덜 노이지하죠, 지금. 시그마 2 스퀘어라고 생각했는데 베리언스가 시그마 1 스퀘어밖에 안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스퀘어들이 줄어들죠, 사이즈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디코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렇죠? 다만 레이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디코딩 밑에 거죠, 그렇죠? 밑에 거 디코딩 success with 레이트는 얼마예요? C1이에요, C2예요? C2죠, 그렇죠? 코드 2를 쓰니까 느린 레이트 코드를 썼으니까 더 빨리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코드 자체가 레이트를 결정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디코딩 failure with r equals 제로죠, 뭐 디코딩이 안 되니까. 알겠어요? 거꾸로 했나? use C1 그렇죠, 그렇죠. 맞죠? 노이지 채널인데 노이지 안 할 때 옵티멀 코드북을 줘요. 당연히 실패하죠, 그렇죠? 막 오버랩 생기고 그러니까 에러가 전혀 안 나야지 어치브드 됐다고 하잖아요. 그때이기 때문에 R은 제로예요, 그냥. 에러가 나면 무조건 제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 하냐면 아우티지라고 해요, 아우티지. 채널 아우티지.
이 채널로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우티지는 파워 아우티지 그러면 뭐예요? 정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채널이 정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우티지란 말을 써요. 아우티지란 말을. 또 이상하게 되기 시작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버짓이 P가 아니라 P 틸드다. 알겠어요? 파워 버짓이. 아까는 어땠어요? 둘 다 파워 버짓이 P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노이즈는 시그마 틸드 스퀘어다. 어느 코드북을 나한테 줘야 되냐? 그래 내가 최적이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참고에 파워가 P이고, 알겠어요? 파워가 P이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에 따라서 또는 웨이트에 따라서 레이블링이, 파워는 P로 픽스되어 있어요. 파워는 P로 픽스되어 있고, 오직 이 레이트에 따라서 서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 선반들이 쭉 있어요. 알겠어요? 물론 uncountable infinite겠죠. 네. 근데 이렇게 뜻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아, 그러면요. 이게 C 틸드라는 놈을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C 틸드랑 같은 놈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어떤 경우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드, 어느 코드를 써야 되냐는 오직 SNR이 결정하죠. SNR.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P와 시그마에 대해서 따로 가질 게 아니라 요 레이쇼에 따라서 나오는 C 값들에 따라서 가우시안 코드북을 준비하면 되죠. 그런데 가우시안 코드북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드 하나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건 뭐냐면 요 코드워드가 이게 다 1이 되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1로 안 되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편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심 파워를 곱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가우시안 코드북을 받아와서 파워 곱해서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우시안 코드북은 뭐 간단해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알겠죠? 네. 파워 곱해서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노멀라이즈를 해놨다가. 자, 그래서 이 정도면 대충 가우시안 코드북 얘기도 끝난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사실 좀 지났는데 제가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에서 소스 코딩과 채널 코딩 중에서도 굉장히 일부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확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익스텐션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션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할 거는 뭐냐면 여전히 포인트 투 포인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포인트 투 포인트. 뭐냐면 뭐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하나씩 있는 거. 멀티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 소스 채널 또 소스 채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네. 소스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였어요? DMS를 생각했죠. Discrete Memoryless Source를 생각했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의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일반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화를 어떻게 할까요? Arbitrary Random Process 안 돼요, 그러면. 알겠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생각하죠.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띠어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아비트러리 코릴레이션은 다루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First order PMF뿐만 아니라 Second order, Third order, Fourth order, any finite order의 PMF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디스크라이브가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예를 들면 한 타임 과거의 스테이트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세 개의 스테이트에 영향을 받은 그걸 좀 묶어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레귤러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티어리가 굉장히 많이 디벨롭이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그래서 실제 막 구할 때고 그 다음에 좀 티어리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스테이셔너리인데 어가딕 또는 이가딕 이고딕 프로세스를 가정해요. 이렇게 하면 티어리가 굉장히 잘 디벨롭이 돼요. 참고로 우리가 디라이브한 거는 요 스테이셔너리 어가딕 프로세스라고 가정해서 유도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소스 코딩 디어렘을. 참고로 마르코프 프로세스도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다음 채널도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페이딩 채널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한 게 뭐냐면 레일리 페이딩 채널. 레일리 페이딩도 어때요? 채널 유스 바이 채널 유스로 곱해지는 멀티플리커티브 프로세스가 IID한 경우랑 또는 블락 페이딩이라 그래서 N 코드워드 내에서는 페이딩 프로세스가 페이딩 멀티플리커티브 그 채널 개인이 똑같아요. 그 다음 코드워드 할 때 달라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쭉쭉쭉 티어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가딕 커패서티, 그다음에 아우티지 커패서티 이런 개념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해요. 소스가 있는데, 여러 개의 소스가 있는데,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압축을 더 잘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코릴레이티드 돼 있을 때. 예를 들면, 센서가 쫙 갈려 있잖아요. 그런데 센서가 어떻게 돼요? 너무 뚝뚝 떨어져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빽빽하게 깔아놓을 거예요. 빽빽하게 깔아놓다 보면 마치 샘플링 디어렘처럼 어떻게 돼요? 얘가 센싱하는 값과 그 옆에 센싱하는 녀석 값이 비슷해지겠죠. 그런데 얘들이 일일이 다 리포팅을 한다고 해보세요. 퓨전 센터에. 그거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또는 중간에 하나 고장이 날 수가 있죠. 먼저. 그랬을 때 인터폴레이트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게 다 이게 디펜던트한 소스의 컴프레션과도 관련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소스가 이제 두 개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게 소스 1, 이게 소스 2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x1이라는 게 나오고 x2라는 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얘들은 이제 컴프레스를 하려고 해요. 컴프레스를.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서 그냥 한 덩어리로 낸다 그러면 다를 바 없죠? 그냥 이거 벡터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일 리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x1을 m1으로 컴프레스하고 x2를 m2로 컴프레스를 하는데 비트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레이트 R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bits per source output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할당되는 거를 적게 하려면 여기가 많아지고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바운더리 같은 게 나오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꾸로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비트를 아주 작게는 못할 거고. 그래서 이런 리전이 나와요. 리전. 그래서 여기서부터 개념이 뭐냐면 이제 멀티 소스나 멀티 데스티네이션이 되면 리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레이트 리전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레이트 터플의 리전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통신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통신일 때도 예를 들면 이게 모바일 스테이션 1이라고 해보세요. 모바일 스테이션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정보를 전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쫑이 나요. 예를 들면 두 개가 더해진다거나 인터페런스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얘는 디코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리커버된 메시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레이트 리전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잖아요. 컴프레션 할 때는 어때요? 작게 못하죠. 트랜스미션 할 때는 크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모바일 스테이션 1, 모바일 스테이션 2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레이트 리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전들, 특히 레이트 리전들 중에서 어때요? 제일 크게 만든 거 채널 코딩에 쓰는 거를 커패서티 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은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디어리에서 배워요. 근데 일반적인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디어리는 굉장히 복잡한데 채널이 가우시안 채널이거나 거의 변종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덜 복잡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우시안 멀티플 액세스 채널, 가우시안 브로드캐스트 채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멀티포인트 뿐만 아니라 포인트에서 예를 들면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채널들이 또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학기에 다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타임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그래서 데이비드 체랑 비스와나스 네. 두 사람이 쓴 그 Introduction to Fundamentals of Wireless Communications인가 그 책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몰라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나면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이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디어리 자체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적어도 뭐 많이 쓰이는 용어 개념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인포메이션 디어리와 관련된 코스가 크게 이제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단계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안 듣고는 그 다음 걸 사실은 못 듣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그 프리레퀴짓에 뭐 잔뜩 붙어 있어요. 통신, 확률,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인포메이션 디어리 다 들어야지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전체 모양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봅시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결국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마지막에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시작됐어요. 네, 말로 할게요. 아까 그렸던 그러니까 probability of bit error vs EB over n압에서 알겠어요? 네. 채널의 바운드를 레이트별로 그러니까 bits per 채널 유스 알겠어요? 또는 bits per seconds per hertz가 달라질 때 나오는 거를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데리베이션 과정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거의 모든 걸 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과목에서. 알겠어요? 그걸 위해서는 어때요? 소스 코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그 다음에 채널 코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다 그러면 아마 다른 어떤 학교에서 국내에서 인포메이션 티어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보다도 제대로 이해했다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복잡한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일단 데리베이션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죠. 웨이트 디스토션 티어리에서 어때요? DRM에서 어치버빌리티 증명하는 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어떤 때는 두 개가 코릴레이트 돼 있다고 했다가 어떤 때 아니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뭐 조인트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옵티말이라고 했다가 막 복잡하죠. 네. 그런 복잡한 게 있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복잡한 거를 해봐야지 그 정도 복잡한 걸 다음에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그러니까 이 결론만 생각하면 간단하죠. 이거 뭐 암기해도 돼요, 사실은. 암기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다 이해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대로만 정보 이론을 이해했으면. 그래서 소스 코딩, 채널 코딩, 레이트 디스토션, 디어램즈를 다 이해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멀티 유저 인포메이션 멀티 유저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어떤 인포메이션 디어레틱, 노션스 앤 아이디어스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고, 네. 또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게 있었어요. 이거를 에스티메이션 디텍션에 확장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에스티메이트, 특히 디텍션은 어떤 거예요?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냐, 저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느냐잖아요. 그래서 그 KL 디스턴스가 나와요. KL 디스턴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 디스트리뷰션이면 얼마나 로스가 있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KL 디스턴스가 디텍션 티어리에서 나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갬블링과도 관련이 되고. 알겠어요? 뭐 디텍션에서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스태티스틱스에서도 관련이 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튜링이 어때요? 튜링 머신을 얘기했죠. 네. 거기서도 이게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나와요. 네. 하여튼 등등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과 인포메이션 티어리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체로 흥미로운데 우리는 다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브 앤 토마스 책의 인포메이션 티어리 이 책을 전부 커버를 하지 않고 딱 우리가 다음 스페이스 타임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만큼만 일단 한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음 강의를 한번 하게. 네. 어쨌거나 수고가 굉장히 많았고 어려운 만큼 많이 배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요거 두 개만 잘하면 여러분이 어떤 논문을 읽을 때도 도움이 되고 어떤 리서치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시험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십 년 후에 제가 딱 만나가지고 내가 나한테 가르친 게 뭐야?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딱 되면은 제가 웃고 지나가고 안 그러면은 까물떼기를 한 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았어요. 여기까지 합시다.